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검사 부분 연결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지난번에 너무 그 병태생리 부분으로 그 부분이 너무 좀 설명이 좀 많이 되는 바람에 자세하게 했었어야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기가 되게 좀 길어져가지고 좀 뒤로 많이 밀렸는데, 이제 오늘은 이거 빨리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환 파트로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진단검사 부분에서 이제 혈액검사, 지난번에 소변검사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이제 좀 짚고 넘어가자 보면, 신장 기능 부분에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산염기 균형 부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었고 그 부분은 이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인간호학 총론 부분을 보면서 정리를 조금 더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된다면 나중에 국가고시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파트고 좀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정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뇨 양상의 변화에서 이제 긴박뇨, 야뇨증, 배뇨 곤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야 질환 파트에 가시면 이해 부분이 좀 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기 전에 그 전에 하셨던 부분들, 공부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쭉 한번 넘겨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변을 이제 그 검사를 할 때 있어서 이제 그 24시간 소변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24시간 소변을 어떻게 수집하는지 이런 것들 이제 잘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혈액검사 파트부터 다시 들어갈 텐데요. 신장 기능 검사에서는 여기에선 혈액검사를 거의 그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나가고 있고, 신장 파트에서 입원을 하시고 있는 신장에 문제가 있다면 혈액검사에서 반드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크레아티닌이라는 물질을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크레아티닌은 그 근육의 대사 물질이라고 얘기했고 이거는 신장에서만 배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여러분들이 실습 나갔을 때 PCR 오늘 PCR 얼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그거는 이제 신질환이 있을 때 이 환자의 배뇨 능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크레아티닌이 정상치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0.6에서 1.5mg per 데시리터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 수치를 기억을 하시고요.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이 수치가 올라갈수록 신장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크레아티닌을 배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기능 평가에서는 크레아티닌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혈액 요소 질소라고는 BU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블러드 유레아 나이트로젠이라고는 하고 있는 물질인데 BUN 그래서 BCR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BUN BCR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두 개를 크레아티닌과 BUN을 두 개를 붙여서 우리가 그 계속 수치를 보고 있는 그 물질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BUN인데요. 비유에는 여기에서 한 10배 정도 됩니다. 정상치가. 그래서 0.6에서 1.5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곱하기 10 하면 6에서 한 20mg per 데시리터 정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신질환을 이제 나타내지만 얘 자체가 신장 기능을 특이하게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 기능을 이제 반영을 하기도 하고요. 탈수 시 상승을 나타내는 그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요소 질소에 대한 배설 지표의 어떤 그 검사이긴 하지만 요거 자체가 신장을 나타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BUN과 크레아티닌을 두 개를 이제 동시에 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BUN 크레아티닌 B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거에서는 이제 증가되었을 때 B가 증가가 되었을 때는 수분 부족, 폐색성 신질환, 고단백 시기를 했을 때, 그리고 요게 이제 감소가 되었을 때는 이제 수분 과잉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요 B가 요렇게 증가되고 감소되고 이런 B가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요게 이제 그, 크레아티닌 수치가 떨어지고, BUN
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B가 변동이 되죠. 근데 요 두 개가 동시에 상승했을 때 크레아티닌과 요소 질소가 동시에 두 개가 다 상승했을 때는 뭐예요? 신기능 부전을 이제 나타낸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크레아티닌 절대 잊으시면 안 되시고요. 비유엔도 그 부가적으로 해서 잊으시면 안 되는 신장 기능 검사의 가장 핵심적인 검사 두 가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유릭애시드는 요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산은 언제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요산은 우리가 근골격계 질환에서 그때 그 통풍이라는 거 검사를 하셨었죠. 그죠? 그래서 몸에 이제 요산이 이제 높아가지고 퓨린 대사가 잘 안 되면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산이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 신장 결석, 그 통풍이 있는 사람들은 신장 결석이 좀 잘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환자가 만약에 결석이 있다. 그러면은 결석의 종류가 칼슘에 의한 거냐, 아니면 요산에 의한 거냐, 이렇게 해서 그런 검사들 목적으로 해서 요산 검사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진단 방사선 검사로 넘어갈 텐데요. 방사선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냥 응급실에 가서 배 사진 찍으러 왔어요. 그 뭐 배가 아파서 왔어요. 그럼 배 사진 찍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럴 때 찍는 사진이 심플 업도멘 사진이에요. 그래서 누워서 찍는 게 수파인이고요. 일어서서 찍는 게 일렉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한국어에서 나왔음이 틀림이 없는 게 일어서서 찍는 게 일렉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누워서 찍는 게 수파인, 일어서서 찍는 게 일렉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이제 배 아파서 찍는 건데요. 그러면 그 배 아파서 찍는 검사가 똑같은 검사가 있는데 그 이제 KUB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길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슬라이드에서는 그냥 뒤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 제가 사진을 안 넣어놨구나. 그러면 이렇게 그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KUB 검사인데요. 이게 KUB인데 사진을 찍을 때 이 키드니, 여기 12번째 늑간에 있는 키드니, 여기에 키드니와 유레터, 그죠? 요관과 방광, 그다음에 요도가 다 보이도록 넓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키드니, 유레터, 브레더 이렇게 해서 보이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요 라인에 요게 어디쯤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여기에 돌이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보시면 이제 그 다음 검사가 이제 KUB라는 거는 이제 신장의 모양, 크기 측정, 그래서 결석, 협착, 폐색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가슴 사진 찍을 때 별로 특별한 준비 없었었죠, 그죠? 속옷만 잘 벗고 어떤 그 아티팩트, 그 이상한 게 이제 그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사진을 잘 찍으시면 됩니다. 자, IVP는요, 인트라비너스 파이엘로그래피입니다. 인트라비너스라는 건 뭐예요? 혈액으로 해서 조영제를 주고 그런 다음에 몸에 흡수가 되고요. 그게 이제 배설이 되면서 이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의 요관, 방광, 크기, 모양, 요렇게 폐색, 낭종, 종양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발견이 되고 있고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혈액을 따라서 들어갔고 그게 이제 배설이 되고 있으면서 요 모양들이 이렇게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레날 펠비스도 보이고 유레터가 이렇게 보이고 방광으로 해서 이제 소변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요 라인에선 쭉 잘 빠져나가는 게 보이죠. 그죠? 근데 요쪽에서 갑자기 흐름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시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협착이 있든지 아니면 돌이 있든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소변이 좀 잘 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좀 흐름이 이렇게 가늘어져 있는 거를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지금 여기가 이제 우리가 요오드, 그러니까 조영제를 쓰잖아요. 그래서 조영제 간호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 전에 뭘 써야 돼요? 알러지에 대한 검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의서를 꼭 받으셔야 되고요. 동의서를 받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오잖아요.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서, 충분히 조영제가 잘 빠져나가도록 해서, 그 조영제가 신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신장이 아무래도 좀 안 좋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는
조영제가 좀 더 그쪽으로 영향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신독성을 더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더 권장을 더 하시고 더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행성 신우 조영술 검사는요, IVP가 IV로 해서 정맥으로 해서 약을 주고 조영제를 주고 배설이 흡수가 몸에서 흡수가 되고 배설이 되면서 이제 빠져나가도록 하면서 사진을 찍는 거라면, 이거는 이제 그런 인트라비너스로 조영제를 투여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 이럴 경우에 이제 그 역행성 신우 조영 검사를 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 요로의 기구를 삽입을 해가지고요, 그쪽으로 해서 그 조영제를 하부 요도에다 직접 주입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요런 방광벽 요도 이상 요관 폐색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확인을 하시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혈관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밑에 넬라톤을 이용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침습적 처치가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염 징후라든지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 이것도 조영제 썼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서 받으셔야 되고요. 갔다 와서 충분한 수분 섭취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술한 다음에 인베이시브하게 이제 침습적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염, 일시적인 요폐세, 혈뇨, 방광 천공 이런 것들 이제 관찰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신동맥 조영술인데요. 레날 엔지오그라피는 우리가 심장 그때 검사할 때도 우리가 카테터를 이용해서 들어가서 그 안쪽에 조영제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촥 이렇게 펴지는 걸 보면서 심장의 혈관을 보셨잖아요. 허트의 혈관을 보는 거를, 이거는 이제 이번에는 신장에 있는 혈관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쪽에 혹시 협착이 돼 있는 게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 이제 잘 보시게 되는데, 보시면 여기에 요 심장에서 이렇게 했던 거를 이쪽에 신장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조영제를 쫙 뿌려주게 되면 동맥을 따라서 이렇게 조영제가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혈관을 따라서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딘가 협착이 있거나 뭔가 클라팅 같은 게 막고 있으면 요 아래 분지로 혈액이 안 가는 게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를 이제 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동맥 조영술도 조영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알러지의 여부를 다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혈관을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검사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검사에 대한 설명 부분이 좀 자세하게 이루어져야 되겠고, 대부분은 요골동맥이나 대퇴동맥을 좀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요골동맥보다는 신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 대퇴동맥을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혈관 동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그 아래쪽으로 혈류 공급이 안 되면서 그쪽에 그 손상이 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삽입 부위 아래쪽으로 출혈이라든지 혈종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지를 보시고요. 그리고 그 삽입 부위 아래쪽 부분, 저기 먼 쪽에 발가락이라든지 이런 부분, 만약에 요골동맥을 이용했다면 손가락 이런 부분에 CMS를 확인하셔야 되죠. CMS는 Circulation Motor Sensory죠. 그죠? 그래서 손가락이 혹시 차지는 않은지, 색깔이 변하지는 않았는지, 움직임에 문제가 없는지, 감각이 떨어지진 않았는지를 다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손은 뭐 크게 이렇게 뭐 압력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지만, 대퇴동맥을 이용을 했다면 앙하위로 해서 계속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딱 주게 되면 거기가 이제 터져버릴 수가 있잖아요. 다시 이제 뭐 저기 출혈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그 출혈로 인해서 주변 신경 조직이 눌리고 혈관에 이제 혈류 공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절대 힘이 가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다리를 절대 굽히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 검사실에 보낼 때는 저희가 샌드백을 해서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환자하고 샌드백하고 같이 가면 나중에 검사를 끝내고 오면 샌드백을 그 다리 위에, 그 시술 부위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유지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 부분에 계속 혈종이 있는지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요게 다 특별히 문제 없이 출혈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다면 나중엔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나서 이 샌드백을 이제 떼주게 됩니다. 이거는 각 병원의 이제 정책에 따라서 조금 시간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대부분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고 떼고 이렇게 보시고요. 대부분 한 24시간 정도는 그 베드레스트를 취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 누워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조영제를 썼기 때문에 검사를 하시고 나서는 조영제 배설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우리 하트 때도 마찬가지고 이 키드니 때도 마찬가지고 요 레날 엔지오그라피 그러니까 머리 쪽도 나중에 우리 다음 챕터가 이제 여기 신경계잖아요. 그래서 머리 쪽에 그 우리가 뭐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여기 그 조영수를 할 거잖아요. 그때도 요 주의사항은 똑같은 거니까 이 주의사항은 한 방에 다 외워주시고 정리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CT인데요. 키드니 CT는 이제 여기 혹시 종양이라든지 폐쇄, 신장의 크기 이런 것들 보는데 대부분 이제 종양 때문에도 보고요. 그다음에 신장의 외상이 이런 거 있을 때 교통사고가 났거나 그러면 허리 쪽으로 많이 이렇게 손상을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랬을 때 신장에도 손상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CT 촬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만약에 예정된 검사라면 이제 검사 전날 관장하시고 미드나잇 MPO 하시고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조영제 사용 시 알러지 확인하시고 하시게 되는데 진짜 응급 CT면 이런 거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금식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기다릴 여지가 없다면 이제 그냥 응급 CT는 이제 그냥 들어가실 수 있는데 대신에 꼭 해야 되는 거는 조영제 알러지가 있는지 만약에 손상에 의해서 누출에 의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영제를 사용을 하시지 않고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영제를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조영제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동의서 받고 끝나고 와서 물 많이 주고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진행이 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CT인데요. CT를 찍고 나면 이제 CT는 이제 그 단면으로 이렇게 놓고 여기다 착착착착 이렇게 그 오이 썰듯이 이렇게 보면서 그 단면을 이렇게 안쪽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컷이 아니고 이제 여러 컷이죠. 그래서 그 한 1cm 간격이나 뭐 이렇게 간격 정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쭉 보시면서 이렇게 터져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 더 커져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서 후복막 장기이기 때문에 이쪽이 뒤쪽 부분이겠죠? 이쪽이 앞쪽 부분이고 그래서 이 뒤쪽 부분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CT 촬영 이제 컷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방사선 검사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내시경 검사인데 카메라가 돌아갔네요. 잠깐만요. 아니구나. 원래 그렇구나. 자, 이제 방광경 검사라서 내시경 검사인데요. 아까 뭐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뭐 그 방사선 검사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검사 수치로 해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검사를 촬영해서 보거나 이런 건데 방광경 검사는 시스토스코프이잖아요. 스코프는 뭐예요? 직접 눈으로 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안에 카메라를 놓고 직접 그 안쪽에 어떤 그 조직들을 이제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제 보시는 건데 방광경 검사는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혹시 방광에 종양이 있지는 않은지 결석이 있지는 않은지 궤양이 있지 않은지를 안에 들어가서 진단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안쪽에 있는 결석이라든지 뭐 종양이 있다 이러면은 종양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뭐 결석이 있다면 결석을 제거하는 그런 치료의 목적으로도 방광경 검사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방광 종양을 이제 제거를 하고 나서도 계속 시스토스코프를 해 가면서 그 방광 종양 후에도 이제 그 팔로우를 계속 하시면서 혹시 새로 생긴 건 없는지 혹시 뭐 합병증이 생기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검사 절차는 거기에 이제 쇄석 위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굴욕 자세, 그래서 아기 낳는 자세인 쇄석 위를 이제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방광경 검사니까 여기 동네가 아랫동네니까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서 쇄석 위를 취해서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방광경을 넣어서 이제 파악을 하시게 되는데 쪽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런 이제 굴욕 자세를 해서요. 여기 안쪽으로 넣어서 여기
카메라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고, 요때 여러 그 레지던트나 학생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쪽 카메라를 통해서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서도 같이 다 함께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안쪽을 보면 이렇게 방광이 매끈하게, 여기가 이제 점막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이 점막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끈하게 보이는데, 안쪽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이게 이제 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암은 정말 모양들이 다 다들인데, 저는 암은 꽃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모양 보시면 너무 예쁘게 생겼죠. 근데 없애야 됩니다. 쟤들은 안 그러면 죽어요, 사람이. 그죠? 그래서 이런 방광경 검사 해서 안에 들어가면 나중에 요거를 이제 딱 이제 지져가지고 촥 잘라내고, 여기 이제 확 지져버리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지진다는 표현이 너무 무서운가? 근데 우리는 이제 병원에서는 좀 많이 쓰고 있는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익숙해지시기 바래요. 자, 여기서 이제 쇠석 위를 통해서 한다 해서 이 검사를 할 때의 포지션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질문이 한 번씩 나오고 있으니까요. 쇠석위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필요시에 진통제 투여하고요. 기구 삽입 전에 국소 마취제 섞인 윤활제를 사용을 해서 이제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환자들은 좀, 어떤 환자들은 좀 하나도 안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어떤 환자들은 막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요도에다가 우리가 한 14프렌치 정도 되는 우리가 폴리를 거기다 이제 집어넣는다고 보면 되는데, 그거보단 조금 더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딱딱한 어떤 그런 카메라 같은 카메라 선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좀 환자는 굉장히 불편감이 있고, 그리고 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환자가 좀 많이 좀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검사 후 간호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따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검사 전 간호는 그 안쪽에 방광경 검사를 하다 보면요, 소변을 좀 채워야지만 안쪽이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환자를 소변을 좀 방광을 채워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검사 2시간 전쯤에 한 2, 3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해서 방광을 채워서, 안쪽이 방광이 이렇게 좀 차 있어야 카메라가 들어가서 요쪽 이렇게 볼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방광이 차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광끼리 딱 들썩 들러붙어 있을 거잖아. 그러면은 아무래도 카메라의 위치에 이제 좀 움직임에 좀 제약이 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카메라 시야를 좀 넓히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해서 방광을 좀 채워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관장을 하는 거는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되면요, 그쪽이 자극이 되면서 우리가 소변 엄청 마려워서 화장실을 가게 되면 이게 복압이 올라가니까 응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자극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관장을 좀 미리 좀 시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전신 마취를 한다. 이러면 보통 이제 치료 목적으로 할 때 이제 전신 마취를 해요. 보통 진단 목적으로 할 때는 전신 마취를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치료 목적으로 할 때는 종양을 제거하러 간다 이렇게 되면 좀 이제 시간도 길어지고 뭐 이러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해서 이제 시행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금식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수술에 준해서 준 수술에 준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전신 마취하지 않고 한다면 환자에 대한 불편감이라든지 환자가 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합병증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설명을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검사를 방광경 검사를 하고 왔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검사 후 간호는 유린 아웃풋을 관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극이 됐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막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쪽이 요도가 부어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소변을 좀 못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좀 잘 보시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극이 됐기 때문에 분홍빛 소변을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통, 배뇨시 장결감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뭐 소변 정체가 좀 심하게 된다든지 선홍색으로 피가 나온다든지 혈전이 튀어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의사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정상적인 불편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더운 물 좌욕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더운 물 좌욕하고요. 하복부 통증이 있다면 하복부에 온찜질 같은 걸 좀 해주셔서 좀 그런 불편감들을 좀 없애주셔야 되고요. 소변 정체가 좀 있다 이렇게 됐으면 좌욕을 해보고 안 되면 일시적으로 단순 도뇨를 시행하지 유치 도뇨를 시행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변 정체 있다면 단순 도뇨를 통해서 한
한 뽑아보고 좀 기다렸다가 계속 자연 배뇨 유도해보고 그래도 안 나오면 이제 다시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의사랑 이제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가 누웠다 일어나면서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누웠다 일어날 때 환자 부축 잘 하시고 실신 예방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인베이시브하게 아래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 항생제를 예방적으로 이제 투여하는 것들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검사 목적으로 들어갔다 나온 거에 대해서는 바이탈 사인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근데 혹시 이런 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전후에 바이탈 사인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종양절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술을 하게 되면 안쪽에서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서 꼬매고 나와서 거기에 반창고를 야무치게 붙여갖고 나오지를 않아요. 안쪽은 그냥 이렇게 잘라가지고만 나오고 찢어버리고 그냥 나왔기 때문에 안쪽에서 물은 안쪽에 고여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멈추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출혈의 위험성은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탈 사인을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의 스페셜 바이탈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해주시는 거고요. 큐 4시간 되어 있다고 해서 꼭 4시간 단위로 이렇게 뭐 해라 라기보다는 이렇게 바이탈 사인을 신경 써서 해야 되겠다, 스페셜 바이탈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광경 검사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에서 뻑하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꼭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초음파 검사인데요. 초음파는 이거는 뭐 관장을 하거나 뭐 이렇게 금식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셔도 돼요. 대부분 이제 복부 쪽, 뭐 간이라든지 뭐 이런 쪽 볼 때는 우리가 금식을 반드시 하셨어야 되지만 이 초음파 신장 부분에서는 이렇게 그 후복막 장기니까 뒤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엎어 놓고요. 환자를 프롬 포지션으로 엎어뜨린 자세에서 뒤쪽 부분에서 이렇게 초음파를 보시면서 검사를 하시는 거니까 크게 어떤 검사 전에 간호가 들어가는 부분 없고요. 뭐 여기에 비침습적이고 뭐 여기에 뭐 조영제를 썼다거나 뭐 이런 것들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뭐 검사를 하시고 나오셨기 이제 검사 후에 어떤 간호가 이제 더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았고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젤리 같은 거 많이 묻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잘 닦아주는 정도? 예, 그 정도로 이제 검사 후에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신장 스캔은요, 신장 혈류,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보통 스캔을 한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은 뭐, 이쪽으로 암이 있나,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방사선 핵종을 이제 IV를 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방사선 핵종 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검사 후에는 이동변기 사용해가지고 잘 이제 뒤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들은 이제 거기 방사선 핵의학 검사실 거기에서 이제 잘 이렇게 설명들을 해주고 있으면서 갔다 오면 이것도 이제 물을 좀 많이 먹고 이런 검사 후 간호는 거의 여기 우리 조영제 넣어서 쓰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거 검사는 요런 이제 신장 스캔 검사는 요런 식으로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 있는 것들 이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로 역학 검사다 이렇게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방광 내압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 해서 유로 다이내믹 스터디는 대부분 무엇 때문에 많이 하냐면 요실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배뇨 과정 평가로 해서 이런 거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다른 이제 검사들 IVP 방광경 검사 이런 것들과 함께 시행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요실금 검사로 해서 따로 이제 좀 시행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방광 내압을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가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생검 부분은 여기 이제 부분 여기다 설명을 좀 해놓긴 했는데요. 제가 따로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이 부분 보실게요.
지난번에 이제 그 신생검은 제가 어네토미를 수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더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 12번째 늑간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부분에 요 아래쪽 부분에다가 이제 시행을 하게 돼서, 그러면 시야가 아무래도 이쪽 부분에 있기 때문에 환자 협조가 좀 충분히 필요하다고 했었었죠. 그래서 금기되는 거는 비협조적이거나 무의식적이거나 한쪽 신장만 있는 경우, 폐혈증이 있거나 심한 고혈압이 있거나 응고장애가 있거나 이런 환자들은 이 신생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보통 여기에서는 이제 경피적 신생검일 때 이런 금기사항으로 이렇게 협조나 무의식이 이제 좀 더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 폐쇄 신생검도 경피 신생검이랑 비슷하지만 이쪽 밖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생검침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빼게 되고요. 개방절개 신생검은 이제 수술을 해서 요 뒤쪽을 열어서 이제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쪽 신장만 있는 경우, 폐혈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신장 조직을 이제 직접 이제 떼서 이제 검사를 하시게 되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 검사 전에서는 제가 호흡 협조 설명, 검사 전에 하는 게 확실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사 전에 이런 협조 설명 충분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6시간 정도, 여기에서 금식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금식 꼭 하시고, 그다음에 사전 동의서 꼭 받으시고요. 엎드린 자세에서 하복부 밑에 담요를 말아 넣어서 신장을 피부 표면에 이제 가깝게 해서 척추를 똑바르게 해가지고 환자를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베타딘 피부 소독 철저히 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소독포를 씌운 다음에 국소 마취하시고 하시는데, 자, 신장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흡입해서 신장을 아래쪽으로 내린다 그랬죠. 그래서 숨을 들이신 다음에 딱 멈추게 하고, 그런 다음에 시행을 하고, 검사 끝나고 나면 이렇게 숨을 후 이렇게 내쉬도록 이렇게 한 거. 흡입 부분에 별표 500만 개 붙여주시고, 자, 신생검 하고 난 다음에는 신장에는 혈류가 굉장히 좀 많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출혈의 위험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검한 다음에는 30분 정도 복와 위를 유지를 하시고요. 생검 부위 쪽으로는 모래 주머니를 적용을 하고 30분간 그대로 생검한 다음에 모래 주머니를 얹히고 그대로 이렇게 엎어뜨리는 자세로 그대로 있다가, 그 이후 30분이 넘어가면 환자는 앙화 위 똑바로 누운 자세로 해서 부동 자세로 계속 있으셔야 돼요. 출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24시간 동안은 침상 안정을 계속 하시고 계셔야 되고요. 자, 출혈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환자는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힘든 운동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그쪽으로 외상이 일어나거나 하는 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생검 후 2주 동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2주는 왜 2주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대부분 혹시 찢어져서 꼬매 보신 분 계세요? 이 꼬매고 나면요, 2주 동안은 물 안 들어가게 하세요. 뭐 대부분은 10일에서 14일 정도 실밥 뽑으러 가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조직이 다 나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2주 동안 조직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간, 2주 동안은 이런 출혈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하시고 나잖아요. 출혈에 대한 거를 이제 보시고 나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주의를 이제 잘 지키시는데, 우리는 또 갔다 오고 나서의 어떤 출혈 징후라든지 합병증에 대한 징후 관찰을 좀 잘 하기 위해서 첫 1시간 동안은 이제 5에서 10분마다 한 번씩 봐주시고, 그 다음은 30분마다, 그 다음은 2시간 동안 안정될 때까지 매 시간마다 계속 이제 스페셜 바이탈을 계속 해주시면서 환자가 혹시 출혈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는지를 계속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생검 후 24시간 동안은 혈뇨가 거기에 자극이 됐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옆구리 통증이 굉장히 좀 심하다든지, 환자의 뭐 바이탈 사인이 흔들린다든지, 소변에 피가 줄어들지 않고 뭔가 계속 더 심해지는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노티를 해서 반드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응고 및 수분 정체 예방을 해서 수분 섭취를 권장을 하는데 보통 2,500에서 3,000cc 정도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소변색 배설량, 혈뇨 요정체, 신기능 변화를 꼭 보시고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검사 부분 파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고 가실게요. 경피적 신장 생검 환자의 간호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한번 보실까요?
생거무 24시간 동안 수분을 제한합니까? 아니죠. 생거무 24시간 동안 보가위를 취한다? 아니죠. 30분 동안 보가위라 그랬죠. 생거무 4시간 동안 기침과 심호흡을 격려한다? 큰일 납니다. 그죠? 자, 원활한 분비물 배출을 위해서 조기 이상을 격려한다? 맞아요. 아니죠. 출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충분히 안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답은 생검을 하는 동안 척추를 고정하고 엎드려 있는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뭐예요? 흡입하고 참는다. 이런 거 있죠? 네,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